그러면 이 둥글리면서 아우 뒤선까지 다 갔으니까 이 됐다. 이렇게. 그러면 눈썹 모양 어때요?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눈썹이 많으신 분들은 이 앞전에도 제가 유형별로 얘기했지만 여기에 눈썹이 많으면 그냥 채워지는 느낌에서는 괜찮아요. 윗선도 이렇게 디자인까지 위에 다 잘 올리고 했으면 그냥 일반 그냥 이거 뭐 받으러 온 고객들은 너무 마음에 들어, 괜찮아, 색깔도 좋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디자인 잘했어. 안녕하세요, 반영구 사트 방송입니다. 오늘은 비비기법, 샤트 비비기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부터 하고 다음 시간에 실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책에 적혀있는 토탈북 책에 적혀있는 내용 중에는 엠보 14P나 11P, 17P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러면 그것만 쓰면 됩니까? 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더 넓은 것도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습득 완료 시간은 책이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적어 놨어요. 하지만 개인차에 따라서 그죠?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주의사항은 전체적인 균형, 양쪽 균형, 조화, 그걸 위해서 만든 기법입니다. 설명, 앞쪽, 중간, 꼬리 그 전체로 해서 설명을 해놨고요. 시술 시간도 사실 60분이라고 정해놨지만 편차가 조금 있겠죠. 디자인하고 마취는 어떤 걸 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또 시간적인 갭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연습을 하고 어떻게 숙지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1레벨의 책에 보면은 비비기법과 3L 기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 샤트 기법 중에서 샤트 비비기법 중에서 기본 이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고 독학하시는 분들이 요즘 근래에 되게 많아졌어요. 그죠? 근데 독학을 하면서도 이런 강의를 듣고 책을 펼쳐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간다면 전체적인 툴과 이해력이 빨리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눈썹을 그립니다. 자, 비비기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니까요.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고. 자, 전체적인 디자인, 툴, 굴리고 여기서부터 직선 되죠. 그리고 언더에서부터 일공한 직선, 꼬리 이렇게 됩니다. 그죠? 전체 디자인이 이렇다. 그럼 디자인 안에 첫 번째 엠보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의 표현이죠. 엠보는 모잖아요. 비비 이건 기본 엠보입니다. 기본 엠보 컬 비비. 엠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모의 표현. 균형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엠보는 모의 표현, 그리고 비비는 균형이 있는 모의 표현을 설명하기 위한 기법이 샤트 비비 엠보 기법입니다. 자, 두 번째, 비비는 정리정돈된 느낌입니다. 컬이 막 이렇게 약간 스킬이 있는, 테크닉이 있는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요, 정리정돈이 되고 디자인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눈썹입니다. 디자인. 디자인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기 위한 눈썹. 그러니 기본 중에 기본 엠보죠. 이 앞전 시간에 우리가 디자인을 설명을 할 때요. 디자인 공부 많이 하시고 계시죠? 1구간 기억나시죠? 1구간은 눈썹 앞머리. 2구간. 2구간은 눈썹 중간. 중간이 뭐냐? 모이는 곳. 중간. 모이는 곳이죠? 나머지 3구간 끝. 꼬리죠? 1구간과 2구간은 크기가 동등하다고 보시면 되고 끝은 아무래도 1, 2보다는 구간이 길어요. 여기에서 엠보에 모이는 지점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눈썹에 모이는 지점. 거의 어디라고? 중간, 끝자락 정도라고 했습니다. 눈썹이 길면 길수록 모이는 구간도 살짝 뒤로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상구간을 넘어서 넘쳐서 여기로 뒤로 간다면 눈썹의 균형은 깨집니다. 그래서 만든 컬은 앞에서부터 앞구간은 거의 눈썹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서 있습니다. 그럼 누워있는 눈썹은 어떻게 해요? 누워있는 눈썹은 이 각도가 앞쪽에 있는 컬의 각도가 기본적인 뼈대의 선. 저는 이걸 뼈대선이라고 합니다. 뼈가 있어야 살도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먼저 뚜렷한 길의 뼈대선을 만듭니다. 1구간은 중추적인 뼈대선을 만들고 모가 모여지는 이 구간.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모아야 될지 잘 몰라서 무지개가 되어가고 있죠. 자, 여기에서 다시 기본선 가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부채꼴의 형태가 됩니다. 봤을 때. 부채꼴. 앞머리는 한, 둘, 세 가닥 정도는 섰어. 모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각도는 거의 비슷한 각도로 가다가 이제는 부채꼴 형태로 누워야 되죠. 그래야 중간 이 구간에 있는 언더 여기 라인을 정확하게 디자인을 뚜렷하게 그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수를 제일 많이 하죠. 여기는 이렇게 표를 내야 돼요. 왜냐? 엠보를 그을 때 텐션을 잘 주다가 여기에서는 엠보 그을 생각만 하다가 텐션 방향을 잘못 줘서 엠보선이 삑살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설계는 잘 하다가 왼손이 먼저 가서 길을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지를 못하고 자세도 틀려 있고 자세도 제대로 못 잡고 있다가 긋기만 생각하다가 그어주다 보면 피부는 유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길을 왼손이 잘못 잡아주고 받침을 잘못해주다 보면은 이 언더선이 예쁘게 긋지를 못해서 디자인이 흔들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엠보를 그을 때는 하나를 그을 때 3초간 생각을 하고 한 선을 천천히 긋는 것이 초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차분히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눈썹 하나에 정말 나중에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요 10분이면 끝나요. 10분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괜히 너무 빨리 하려다가 수정하고 이걸 보완해야 되는 것 때문에 시간이 더 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 처음부터 습관은 천천히 계속적으로 손의 각도는 어디인데
잡아주는 선 반드시 잡아주는 손가락의 마디가 끝마디가 이 손톱의 끝이 아니라 마디로 스킨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당기는 텐션도 한마디에서 눈썹 위부터 잡아당기고 눈썹 밑을 받쳐주되 당기는 힘은 이마 쪽에 있는 눈썹 위쪽이 텐션을 주는 힘이 좀 더 갑니다. 이런 감들을 빨리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눈썹을 그을 때 틀면서 라인을 틀면서 잡아줘야 돼요. 너무 좁게 잡아줘도 엠보를 긋기가 힘들어요. 자기 손 때문에 자기 니들 끝이 걸려갖고 실수를 하는 경우도 생겨요. 초보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좀 널찍하게 시선이 잘 보일 수 있게끔 잡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 위에서 이제 내려지는 전체적인 뼈대를 만들어야 돼요. 자,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이런 글자 아시죠? 저는 이 설명을 해줘요, 항상. 이 기자죠, 기자. 이건 가짜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림자 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 완성하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크기나 툴은 보여요. 뼈대선이죠. 마찬가지예요. 밑선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다 한눈에 보였어요. 단 윗선은 아직까지 안 걷으니까 모르죠. 하지만 윗선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거의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중간이나 눈썹이 길어지면 3분의 1 등을 내어서 뒤쪽 선에서 내려도 됩니다. 근데 눈썹이 지금 짧죠, 전체적으로. 그럼 중간에서 기울기를 어떻게 잡냐면 꼬리에 있는 이 각도의 기울기에 비슷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직선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앞전에 우리 기본적인 엠보선 할 때 직선 안 된다 그랬죠. 부드러운 곡선의 형식을 그렇다고 해서 곡선을 하랬더니 또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뒷선은. 이 선은 눈썹 앞머리에서 쓸 수 있는 곡선이에요. 완만 직선도 아닌 곡선도 아닌. 그죠? 그 정도 선. 그리고 하나, 둘, 셋. 그리고 꼬리까지 전체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디자인을 정확하게 뚜렷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선이니까. 뒤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이겠죠. 언더선 맨 아래쪽 중간선, 그죠? 이 중간에 이 구간에 있는 아래선 주의해야 될 선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윗선에서는 잘 잡았어. 뭐 니들을요. 근데 이 밑선에서 여기까지 가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어떻게 돼요? 요만큼 내려가요. 그러니까 삑살이 난 거죠. 근데 이게 티가 안 날 거라 생각하는데 티가 나요. 또 이런 게 또 꼭 안 들어가야 지워졌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선들은 남아있고 들어가야 되는 선은 빠져버리는 그런 정말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이런 걸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요 다 띄워놔요. 엠보를 들어갈 때 밑에까지는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둘, 셋, 넷, 5개 정도 틀을 잡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모여지는 선, 뒷선, 이제 중간 비어 있지 않아요. 중간에서 이제 이거까지 성공했어. 이제 한숨 쉬면서 야, 윗선은 윗선대로 이거 했고 밑선은 밑선대로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이제 전체적인 거는 균형은 다 맞춰놨고 이거 중간에 모여지는 선들 정말 대책 없으니 다이지 말아야지 하고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다이지 말아야지 넣었던 선에 또 다이면 피나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초보자들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둥글리면서 뒷선까지 다 갔으니까 됐다 이렇게 그러면 눈썹 모양 어때요?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눈썹이 많으신 분들은 이 앞전에도 제가 유형별로 얘기했지만 여기에 눈썹이 많으면 그냥 채워지는 느낌에서는 괜찮아요. 윗선도 이렇게 디자인까지 위에 다 잘 올리고 했으면 그냥 일반 그냥 이거 뭐 받으러 온 고객들은 너무 마음에 들어, 괜찮아, 색깔도 좋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디자인 잘했으면 일단 먹고 들어가요. 색 잘못 나온 것보다 디자인 잘못되는 게 컴플레인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근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건 프로답지 못하죠. 모이는 선에 있어서 세련된 디자인은요, 일단 겁을 내지 말고 이 중간중간 뼈대선을 만들었으면 이제 중간선이죠. 그죠? 메워지는 중간선, 인테리어선 밑으로 좀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각도가 이 무지개처럼 가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쭉 당겨서 간격을 보면 어때요?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좁죠, 뒤에가. 그러면서 떨어져야죠. 떨어지고. 이 앞전에 제가 왜 엠보 선 이거 괜찮다고 했잖아요. 이건 아니더라도 이건 안 돼. 모근에서 두세 가닥 나오는 게 뭐 건강한 모다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엠보 테크닉에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실질적인 모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 테크닉에서 그려지는 건, 엠보로서 그려지는 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끝부분은 좀 모여줘도 돼요. 이 부분에서 데미지만 많이 받지 않는다면.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때부터는 이제 윗선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끝부분이 모여지는 부분이 밑으로 떨어져야, 그죠? 만약에 이게 뒤에 둥글게 다 나가버리면 꼬리가 너무 길어 보이는, 균형이 깨지는 엠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뒷선이랑 연결되는 느낌으로 갑니다. 이때 아직 앞에는 안 했고, 이때 그럼 여기에서 당기면서 여기 또 넘어가면 어떡해요? 굳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당길 필요 없어요. 엠보를 넣을 때 밑에서부터 위로 당기셔도 돼요. 텐션 잘 잡고 자세 잘 잡고 충분합니다. 너무 긴 선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짧은 선은 두꺼워지지 않아요. 왜냐면 거꾸로 치는데 너무 긴 선을 쓰면 피부 역방향이다 보니 아무래도 굵어질 수는 있죠. 근데 이 정도 짧은 선은 괜찮아요. 자, 언더 쳐서 오히려 밑선을 더 촘촘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라이 효과는 줄 수 있죠. 그러고 부족한 부분들 더 넣고, 이제 완전 잔선이죠. 잔선은 디자인선이에요. 뼈대선 들어갔으면 중간선 인테리어선 들어갔으면 정말 이제 보충이죠. 보충 살 붙였으면 그 다음에 짧은 선은 디자인선이에요. 디자인을 좀 더 다지면서 들어가는 선. 그렇다고 막 짧게 막 이렇게 막 너무 다지듯이 들어가면 안 되고 딱 부족한 부분들만 메우듯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선, 이 위에 있는 디자인이 지금 없잖아요. 떠 있잖아요. 그러면 윗선에서 너무 다 닿아서 들어가도 되기는 한데, 그렇게 들어가면 너무 가지런해지는 거니까 살짝 띄워서 윗선 들어가고 그럼 이제 위에 디자인 보이죠? 그때부터는 연결 부족한 부분들만 교차를 하면서 뭐가 훨씬 더 많아 보이는 착시를 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거 다 하고 나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죠? 이렇게 메우면서 전체적인 엠보선 다 균형감 있게 마감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지우개가 지워봐 드릴게요. 연필선이랑 지금 엇갈려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연필선 때문에 좀 많아 보여서 그렇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제가 아까 하려던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비비 기법을 할 때, 샤트 비비 기법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처음부터 자세에서 잘 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베드에서 연습을 할 때는 이게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 책상에서 그릴 땐 잘 몰라요. 자, 했을 때 재밌는 건 앞쪽 선을 이렇게 놓고 윗선을 이렇게 넣었으면 그럼 다시 앞으로 오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앞선 몇 선을 긋고 뒤에 있는 꼬리선을 긋다 보면요 자세가 어디로 가 있냐면은 여기에 제가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선을 긋고자 또 의자가 여기로 간단 말이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굳이 앞선은 맨 마지막에 해도 돼요. 이 선에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각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겠어요? 중간 교차되는 이 모이는 지점, 그 다음에 꼬리, 그러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자세가 다 나오잖아요. 나오지 않나요? 그죠? 여기서 완벽하게 다 나와요. 나온 다음 자세를 바꿀 때 한 번, 두 번, 다시 세 번, 1번, 2번, 다시 3번. 세 번이면 이 한쪽 눈썹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뼈대를 만들었으니까 비비야. 여기 와서 두 번 했어. 다시 3번 가. 여기 또 4번 가. 막 정신없이 불안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리를 잡을 때, 자세를 잡을 때는 앞머리 했고, 뒤에 했고, 중간 잡고, 꼬리 잡고, 여기서 살짝살짝씩만 틀면 되잖아요. 그런 다음 다시 앞에 가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앉아서 다시 보충 작업 하려면 확인한 다음에 다시 보충 작업 하겠죠. 하지만 시간이나 이런 면들에서 따진다면요, 자꾸 움직이면서 자세를 다시 되잡아야 되는 이 시간에 색소는 말라가고 고객의 마취 시간은 풀리게 돼 있죠. 그러니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자리 이동을 너무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위에서 완벽하게 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게 좋습니다. 옆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시죠? 그죠? 옆에서 하시고 내려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 자리가 잘 안 잡히는 경우는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기초하시는 분들이 아직 시술 안 들어가신 분들은 이 얘기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독학 가시는 분들 특히. 그치만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놓으시면 아 나중에 그 얘기가 맞다 그 얘기더라 라고 하실 겁니다. 오늘은 샤트 비비 기법 이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